자, 일도양단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다녀쌤과 마감 그리고 내일장 전략을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 옆에 계시잖아요. 쌤, 오늘 마감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코스피 코스닥 상승폭을 키우면서 끝이 났네요. 상승폭은 키웠지만 질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왜요? 뭐 가는 쪽만 시총 상위주만 갔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면 네. 오늘 지금 마감 후에 정확하게 선물 시장이나 이걸 보면 선물 같은 경우는 그 1시 10분 때까지 대략 2,900억 가까이 외국인들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확하게 단일가 이후로 해서 선물 매도가 900억까지 크게 줄었어요. 현재 보이는 걸로는 한 700억 정도.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 부분은 뭐냐면 미국 시장은 오늘 내일 새벽 마감하는 게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네. 오늘 새벽 시점에 주가를 많이 뺐어요. 그러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지난 우리처럼 주가는 들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를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보면 매수를 대략적으로 1,000억 가까이 줄여놨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것들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 업종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인식하는 게 결국에 2,480에서 2,500포인트 돌파할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 여기서는 또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켜볼 거는 현선물 쪽들 동향하고 환율하고 그다음에 국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제일 좀 악재는 지나갔고 단기 바닥은 확인했기 때문에 네. 내일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진단 들어봤는데 우리 앞서 계속해서 특징 섹터들 이야기해봤잖아요. 네. 마감 특징주도 살펴볼 수 있을까요? 특징 섹터도 좋고요. 특징주도 좋습니다. 뭐 원체 오늘 올라간 섹터, 주목을 받았던 섹터 많은 것 같은데 네. 전선주도 좋았고요. 뭐 어떤 쪽에 주목을 하세요? 오늘 이제 제가 보는 쪽들은 그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네. 오늘 이제 공약 때문에 웹툰 쪽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오늘 웹툰 뭐 네. 키다리 스튜디오, 와이랩 네. 이런 종목들 굉장히 잘 지금 가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받을 부분들은 이제 그 미스터 블루가 이제 최근 낙폭이 굉장히 컸고 와이랩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면 자 이제 우리 미디어 컨텐츠 쪽들은 지난번 여기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민주당의 K 컨텐츠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편을 줄 거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디어 컨텐츠 쪽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 특히 엔터보다는 미디어 컨텐츠 쪽을 봐야 되고 네. 엔터 쪽도 역시 나쁘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미디어 컨텐츠나 엔터 쪽은 관세 무풍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 지원과 함께 이쪽에 대한 정부 지원 투자가 앞서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5월 20일인가 이때 되면은 한한령 해제가 발표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국내 가수가 중국 내에서 가요 무대를 하고 그 다음에 봉 감독님의 봉준호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가 이제 중국에서 개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배척하기 힘든 게 이제 미국과의 관세에서 피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우르려고 한다. 그래서 먼저 포문을 연 게 뭐냐면 한국 관광을 비롯해서 자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비자 면제를 해줬잖아요. 무비자죠. 그러면서 지금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게 중국 관광에 대해 관광객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네. 비자 면제를 이제 해줬거든요. 허용했어요. 허용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국에 해빙 무더가 나온다. 그리고 더 큰 부분들이 이제 제약 반도체 못지않게 K 컨텐츠에 대한 네. 시장을 이미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오늘 엔터 쪽들도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미스터 블루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게 그런 맥락을 볼 수 있고
하나 더 보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 네. 결국에 오늘 같은 경우도 여행이라든가 항공주들이 올랐죠. 무비자로 이제 관광객들 준다고 했으니까 이거 역시도 한알령의 수혜고요. 뭔데요? 롯데 관광. 롯데 관광. 네.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 롯데 관광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카지노를 크게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결국에 카지노에 대한 입장객 수익이 증가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러면 맥을 같이 한다면 결국에 한알령에 대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동안 한알령으로 해서 죽을 수 없던 여행이라든가 이런 쪽 카지노라든가 면세점업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리오프닝 관련 섹터라고 딱 하면 딱 정리가 되잖아요.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부각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도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오늘 게임 쪽들도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증권사 보고서들 보니까 게임 섹터들이 증권사 보고 추천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오늘 뭐 시프트업 같은 종목들도 네. 잘 가더라고요. 실적이라든가 뭐 시프트업이라든가 W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한알령 해제 특히 여기서 볼 거는 우리가 K 컨텐츠 이런 쪽들도 부각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컨텐츠 관련해서 네. 한알령 해제 그럼 세론으로 작용될 수 있다 보니 5월에는 좀 어느 정도 팔아야 된다는 생각도 그렇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받아봤는데 자 오늘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었고요. 기준금리 연 2.75%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한데 결국에는 관세 전쟁으로 인한 환율 변동에 부담을 느껴서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원화가 지금 워낙 약세잖아요. 네. 아까도 이제 원엔 같은 경우는 1,020원을 돌파했고 그다음에 원 달러 같은 경우는 1,500원까지는 갔다 1,480원까지 갔다 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뭐 수출 기업들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걸 생각하면 네. 결국에 그것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볼 거는 뭐냐면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결국에는 어떤 상태냐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개인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그러한 시점에서 수입 물가까지 올라갔을 때는 경기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 동결했던 부분들은 일단 환율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오늘 파월이 매파 발언을 했죠. 이것도 찬물을 끼얹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척을 지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 그 관세로 인해서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는 우려감이 나왔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당분간은 관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연내 2회 금리 인하에서 연내 1회 금리 인하로 줄여놨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커지기 때문에 국내 투자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국채에 투자할까요? 결국 국내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국내 자금이 빠져나가면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가 더 약세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 추세가 이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게 컸는데 네. 한간에는 5월 달에 인하할 거다 뭐 이런 유력하다.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근데 이건 제 주관입니다. 5월 동결일 가능성이 높다. 쉽지 않다. 네, 왜 그러냐면 경기가 침체하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 네. 저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뭐냐면 6월 3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오는데 무슨 깡을 갖고
한 달 있으면 새 정부거든 무슨 배짱으로 금리를 올릴 거냐 네.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금리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 금리 내리지 않으면 지금 가계 부채가 높고 기업 부채가 높고 뭐 하다고 해서 이거를 붙잡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는 더 안 좋은 부메랑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한국은행 총재님도 더 잘하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월 달 역시도 금리 인하는 동결? 힘들 거다. 차라리 금리 인하한다면 신정부 출범 이후에. 출범해서 거기서 하나 이벤트로 네. 하지 않을까. 5월은 저는 그래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배경 말씀 주셨고 5월 또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시사하면서 네. 금리 인하 신중한 스탠스를 다시 한번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간밤에 뉴욕 그 안에서 또 기술주들이 제대로 흔들렸단 말이죠. 네. 파월 스탠스는 뭐 유지가 되겠죠. 원체 트럼프랑 지금 싸우는 입장이어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파월이 이길 것 같아요. 파월이 네. 이긴다. 왜냐하면 이제 파월 의장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뭐 지금 연준이 뭐 재무부 장관을 하게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의 입장이 저는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인위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관세로 해결한다고 접근하는 자체가 저는 좀 발상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무역 흑자를 내려면 니들이 더 싼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들면 되는데 구조적으로 미국은 인건비가 올라간 그러한 국면이긴 싸게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외국에서 싸게 질 좋은 제품들을 들어와서 국민들이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났으니까 그건 다 니들 책임이다. 이 상태가 저는 뭐랄까요? 초딩 생각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저는 지금 보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 245%까지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245%면 중국 수입품을 아예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결국에 그동안 값싸고 질렸던 뭐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때는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고 두 번째로는 중국 인구가 지금 세계 1인데 얘들이 콩을 만약에 미국산 콩을 안 먹는다 두부를 안 먹는다 네. 한국에서 콩을 수입하고 다른 안 그러면 결국에는 트럼프 지지층인 농업도 축산업도 마찬가지 타격은 굉장히 클 거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을 잡겠다고 자존심을 세우고 그러면서 모든 공은 시진핑한테 갔다.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은 내 체면을 살려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에서는 저는 실리를 얻지 못했고 결국에는 비판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 트럼프는 정책을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패밀리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세 전쟁은 조만간 어느 정도는 귀결되지 않을까. 1년 이내 안에는 다 귀결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세에 대한 이슈는 정점을 지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정책적인 그 모습은 좀 어느 정도의 패착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 다녀쌤의 말대로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 노선 변화 가능성 나올 수 있겠네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보면 매파인 국방장관을 단칼에 이제 잘라버렸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그 관세를 생각하는 하버드 교수님도 보면 그 정책을 따라가고 있지만 결국에 이 부분에서 생활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반발은 잡기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수입 물가가 증가돼서 지출이 증가된 거를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흑자냈을 때 그거를 국민들한테 되돌려 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파월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이 낮아지는 그러면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 역시도 많이 감소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측근부터 내치기 차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관세 정책을 위반했던 그리고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쪽들이 결국에는 물갈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면서 정책의 변화 스탠스가 오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피셜입니다. 트럼프가 무언가 스탠스가 바뀐다면 네. 시장에 또 한 번의 열광하는 그렇죠.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나스닥 12% 급등했던 것처럼요. 다시 한번 강력한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의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 싶어요. 똑같아요. 내일장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100조, 200조, 50조 AI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의료라든가 신약 개발이 이제 쉬어갔어요. 네. 이런 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한한령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 화장품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행 쪽들이 움직였어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못 간 게 피부 미용 쪽에서는 피부 미용기기 쪽들. 네, 최근에 근데 생각보다 안 갔어요. 네. 비올, 뭐 루닛, 그렇죠. 균호 이런 종목들도. 네, 그런 쪽이 결국에는 한 번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는 오늘 이제 TSMC 조가로 해서 미국은 상승 마감할 거거든요. 네. 그럼 유리기판. 유리기판 우리 네. 공략했던 네, 거 많잖아요. 유리기판,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네. 이런 것들, 피롭틱스뿐만 아니라 캠트로닉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냐쌤과 우리 오늘 함께 계속해서 3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4시에 또 무료 방송 하시잖아요. 네. 10분이 채 안 남았어요. 오늘 네. 하루 종일 일하시네요. 네, 그리고 오늘 11시부터 계속 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냐쌤과 계속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 공개 방송 들어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을 볼 때 일희일비를 하지 말고 지표만 보면 되거든요. 지표만 잘 읽어내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를 보고 지금 시장에서 이 지표가 우리한테 뭐를 사라고 하는지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할 거 하나 요걸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하나 네네. 주신다고 하십니다. 진짜 시장을 대응할 때는 F가 아니라 MBTI T의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냐쌤의 무료 공개 방송 바로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아래에는 다냐쌤의 정보방 QR코드 떠 있습니다. 카메라 열고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머니마스터 3부는 오늘 여기서 다냐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